밑에 한국청소년명의 여름 캠프하는 공문을 가지고 제가 요거를 변형을 했으니까 이제 하는데, 원래는 여기에 보면 우리 여기에 이쪽에 보면 이제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로고가 있는지, 로고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로고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문 양식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슬로건이 과거 천년, 미래 천년, 과학으로 열다니까 그 부제를 달았고, 과학시민 캠퍼스 2019 사이언스 캠프 이래놨는데, 뭐 여름방학 캠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나갔을 때 학부모들이 뭔가 여기 기대감이 있네. 그래서 용어 선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잘 되면은 비록 내려와서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없지만은 그래도 기대감들이 이거 내용이 다양한 기대감이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 애들랑 꼭 이걸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 나가는 고문이나 이런 데서 용어 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시민 캠퍼스 2019 사이언스 캠프를 할 건지 여름 캠프를 할 건지 요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요번 주 다음 주 수요일 되면은 급함 행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요거를 이제 한번 현장에 요 하랑교육원의 교육팀들이 있거든요. 이제 하랑교육원에 이제 그 경상북도 캠프를 하는 그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 교육팀들하고 요걸 미팅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요렇게 이제 저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4, 5, 6학년 단체를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요번에 처음 이제 이게 그 파일럿 캠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수월하게 하려면은 애들, 너무 어린 애들보다는 이제 4, 5, 6학년도 자기 통제 정도가 되는 애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유치원은 빼고 학교 쪽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꼭히 이 중에서도 이제 유치원에 홍보도 해야 되니까 인연이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영남유치원 원장님이 소개해주는 한두 명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있으면은 여기 캠프에 참여하시게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하고, 단체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개별 소득, 개별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여름에 예산을 모아서 하는 지역 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들은 예산이 다 나가 있거든요. 이런 캠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주에도 있으니까 거기에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프로그램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못 잡았다든가 좋은 내용이 없다든가, 맨날 이 프로그램을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특별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은 괜찮으니까 연락이 되면은 우리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그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아동센터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 단체장이라는 용어를 넣고, 그래서 학교장이나 단체장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결국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문은 나가지만은 맨투맨이나 인터넷이나 여기서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단체장들 몇 군데 전화해보고 하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요. 제목은 이렇게 했고, 날짜는 임의적으로 제가 이제 요 8월 12일 날 이제 8월 15일 되면 연휴가 되고, 그 다음에 8월 한 20일쯤 되면은 방학이 개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주에 연휴하다 보니까 이제 8월 12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아직 향교에 내가 국장님하고 상의를 못 했어요. 날짜가 그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 날짜 12일 날이 되든 13일 날이 되든 여튼간에 이제 15일 이전에, 연휴 전에 막바지 여름 휴가 막바지에 되면은 가족들 휴가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해서 평일을 하는 걸로 2박 3일로 저걸 했고요. 그 다음에 경주 향교, 장소는 경주 향교로 일단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넣어놨는데요. 제 핸드폰 번호를 넣어놨는데, 이제 이거를 접수를 누가 할 건지, 그래서 국장님이 이걸 접수를 받아서 할 건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접수를 받으면은 이 캠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내도 돼야 되고, 궁금한 사람, 부모들이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날 가면은 뭐 밥은 뭘 먹느냐 이제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고객들한테 대한 서비스 접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물어봤는데 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듬더듬 한다든가 완벽하게 이 캠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이 사람들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전화를 받고 전화 받을 때부터 신뢰를 줄 수 있고 아 이거 보냈을 때 이제 확실하게 안전하구나 또 그 다음에 내용이 있구나 하는 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당분간은 제가 요 과정에서는 제가 전화를 받고 안내를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사무실에 이 공문을 나가면 전화번호를 누구 거를 쓸 건지 이제 이것도 한번 다음에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관해서 과학시민 캠퍼스 사무국이라고 이제 이래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경주몽이라는 용어도 쓰고 이러는데 여기 나가는 이제 그런 과학시민 캠퍼스가 출범을 했으니까 과학 캠퍼스 이름으로 전부 다 이제 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대상은 참가를 희망을 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연령대의 학생 40명 요게 이제 30명, 40명 이런 기준이 뭐냐면은 지금 향주에 보면은 양쪽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면 우리가 적정해요. 왜 그러면은 그날 강사들도 있고 레크레이션 강사나 이 청소년 지도사들이 동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한 30명 정도가 적정한데 어차피 우리가 버스 한 대를 대절해야 되고 이러면 30명이나 40명이나 진행하는 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30명이 됐을 때 10만원 받으면 300명이 우리 예산이 되는 거고 40명이 되면 우리가 400만원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만원, 40만원, 이제 300만, 100만원의 차이가 나니까 이왕이면은 한 40명 정도를 하면은 거기다 강사들하고 경주월드 이동할 때나 이럴 때 한 대가 될 수 있으니까 40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40명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무리가 따른다면은 한 30명. 이게 이제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 들어갔을 때 40명이 들어가면은 좀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 줄일 필요가 있으면 하겠지만 웬만하면 40명 정도 하는 게 운영 어떤 경비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40명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경비는 12만 7천 원 정도를 했는데 지금 대전에서 과학기술 카이스트에 사는 캠프가 얼마 정도냐면은 12만 9천 원입니다. 12만 9천 원인데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대전에서 지원을 해서 해주는데 그 대전에서 지원해 주는 게 7만 원인가 이런당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20만 원짜리 캠프인데 수익자들은 이제 12만 9천 원, 7만 원은 대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래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번 하는 지난번에 우리 그때 아이체험인가 그 친구가 주관하는데 해보니까 한 일주일 만에 400명이 이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국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띄우니까 뭐 목포에서도 오고 뭐도 오고 이래가 40명당 한 기수씩 하는데 10개 기수를 하는데 10개 기수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차는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대기자까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용만 괜찮으면은 충분히 괜찮으니까 이제 그렇고 우리는 이제 한 20만 원 정도 들어야 되는 캠프를 왜 12만 7천 원으로 이제 하냐면 우선에는 이제 경비가 좀 저렴한 쪽으로 근데 이게 저렴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모집을 하고 일을 할 때 흥행이 이제 극과 극으로 가거든요. 아주 저렴하거나 아니면 아주 비싸거나 그럼 비싸다 보면은 뭔가 있겠지 싶어서 오히려 어떤 몰려드는 경우도 있고 어중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뭐 12만 7천 원 같으면 부담 없는 가격 정도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이거는 변동사항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첫째 2박 6식 숙식비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은 경주 월드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밥 한 끼가 5,000원 돈가스로 해서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걸 향교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좀 상징성이 되면은 경주 화랑마을에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랑마을하고 숙소가 잘 됐습니다. 거기 밥 한 끼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숙박비가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랑마을을 하게 되면은 숙소에 대한 어떤 퀄리티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정성도 있고 또 거기는 시스템이 이제 다 잘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 대상은 된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잡아왔고 그래서 향교에 가면 스테이 비용이 있습니다. 1박 3식의 프로그램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55,000원 정도 되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거는 정교님께서 좀 이렇게 그 스테이 비용으로 저렴하게 좀 해주셨을 때 이제 여기 가능한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제 경비가 좀 더 비싸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이용료 프로그램비 이렇게 하고 2박 3일 교통비 교통비라는 경주월드 갔든지 우리가 차를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40만 원 정도 같으면은 이틀 같으면은 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80만 원 나누기 40명 하면 1인당 20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1인당 2만 원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진행비는 3만 원. 진행비 3만 원 요거는 뭐냐면은 일단 명찰 많아지고 워크북 만들고 그 다음에 애들 그때 이제 간식 물 같은 거 여름이니까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오는 사람들은 5만 원 됐든 10만 원 됐든 강사료를 지급을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강사료. 요 강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첫째 청소년 지도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을 할 줄 아는 이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애들 데리고 다니는 데서 동선에서 하면 집중이 안 되면 애들대로 떠들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다가 레크레이션 강사 가면 딱 40명을 손아귀 딱 내놓고 장악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동하고 이러면은 이제 2박 3일 혼연일체가 돼가 얘가 이제 집합하라 하면 서로 탁 몰리고 이런 어떤 스킬이 그 청소년 지도사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장은 어디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영주 모험을 할 건지 뭐 과학시민 캠퍼스 이런 걸 할 건지 통장 개설 문제도 한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입금하는 애들은 뭐 현곡초등학교, 현곡초등학교 누구 몇 학년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하게 되고 납부 기한이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8월 10일 날 한다고 봤을 때 8월 이제 7월 며칠까지 7월 신청 기간은 7월 25일까지를 했습니다. 7월 25일까지 하면은 인원이 모자리든 아니면은 남든 그래 되면은 이제 거기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확정된 사람들한테 입금을 하라 해서 8월 5일날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참가비를 입금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40명 중에서 갑자기 뭐 기부스 하는 애들도 있고 갑자기 여행 가는 애들도 있고 한두 명 빠지면은 우리는 이제 스페어로 한두 명을 모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4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나중에 디테일하게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불 규정이라든가 안전사고 대책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을 다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건 이제 8월 5일까지부터 활동 당일까지 이제 취소할 때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40명이 오든 39명이 오든 똑같이 80만 원 줘야 되니까 그걸 공제한 기준을 이제 77,000원을 환불한다. 이런 환불 규정도 미리 안내를 해놓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갑자기 우리 애가 뭐 다쳤는데 왜 다 환불 안 해줍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민원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 해서 이제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행사들 같은 게 약관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대충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들 정해서 미리 안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 같은 경우는 활동복 이거는 예시를 들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복, 배낭, 뭐 양말, 속옷, 수건, 필기도구, 화장지, 개인 상비약.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자기가 뭐 이빨 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먹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비약. 그 다음에 운동화. 그 다음에 수영장. 가니까 수영장이나 수영모, 슬리퍼 뭐 이런 것들 이제 안내를 해서 하고 빨래 가방을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에 세면도구, 개인 물통, 선크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물 하고 만일 단체가 참석을 한다면은 구급낭이나 비상상비약 우리가 이제 애들이 왔을 때 데일밴드가 됐든 소화제가 됐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구급량은 준비를 해야 되고 참가자 명단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가 신청 후 마감 후 최종 일정을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예비 소집을 하든지 예비 소집을 했을 때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는 기대감을 위해서는 이제 예비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궁금해하니까 이걸 단톡을 만들어서 우리 활동하는 내용들을 참가했던 애들 학부모들 방을 만들든지 밴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수시로 활동하는 것을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이제 부모들은 거기에서 이제 보고 이제 안심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뒤에서 입소문을 내줘야 돼요. 입소문을 내줘야 되고 기대감이 가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니까 미리 사전 뭐 예를 들어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이러면 모아서 언제 한번 향교에서 이런 과정 가는데 이렇게 하겠다 하면 기대감이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과학시민 캠퍼스가 자리를 잡는 성공 요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분들이 많이 떠들어줘야 되거든요. 요번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 다음에 또 겨울에 또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언제 합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또 특히 얘들 3, 4학년 학부모 정도 되면은 30대 초, 중반 이런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SNS에 하고 이런데 상당히 어떤 활용도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사전 모임을 하자 말자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이 과학시민 캠퍼스 직인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 직인 하나 만들어가 대외적에 나가는 공문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외부에 나갈 때 통장 만들고 직인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 주소를 어디로 넣을 건지 전화번호 뭐 그 다음에 상근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틀을 만들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이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일정표를 한번 짜봤습니다. 과거친년, 미래친년, 과거를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이사님께서 요 좋은 부제나 제목, 명칭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은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과학시민 캠퍼스 이제 밑에 경주몽 향교 동국대 캠퍼스 이거를 이제 후원 기간으로 넣든지 후원 기간을 뭐 경주시나 경주교육청 아니면은 여기에 반드시 또 들어가줘야 될 때가 어디냐면은 저쪽에 참여하는데 발명과학관, 그 다음에 이제 경주 그 스마트 미디어 센터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 하니까 후원기관으로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최 주간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10시에 이제 도착을 해서 오면은 등록을 하고 숙소 배정 애들 도착하면은 니는 숙소 어디가 짐 갖다 놔야 되니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명찰 같은 거 지급해주고 활동 교재, 교복 이런 것도 이제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의 시간을 이제 하면은 시작의 시간 안에는 이제 전체 일정 안내하고 그 다음에 생활 안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플 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캠프 들어가면은 이제 1차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물론 안전보험도 들어가겠지만은 뭐 어디로 간다 어느 병원까지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부모들이 이제 관심이 있죠. 믿음이 가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병원은 뭐 현대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동국대학교 병원하고 우리가 이제 진로 체계가 이 캠퍼스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이제 강사진들 그때 이제 소개하고 이걸 할 때 또 누가 참석하실 건지도 이야기를 한번 이제 초청장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사업의 과학시민 캠퍼스에 처음이니까 이제 동국대학교에서도 누군가 오실 수 있으면 오시는 게 좋고 당연히 뭐 정교님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할 때 시작의 시간 할 때는 이분들도 참석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시작의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과학시민 캠퍼스를 하는데 내용이야 어떤 저거 하겠지만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의미에서 이제 초청 특강 뭐 이사장님이 몽땅 연필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학부모들이 봤을 때 애들이 만나고 싶은 과학자, 스타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 초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특강을 한번 들어본다든가 사인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얘들한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제 어떤 곳을 가보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어떤 이 방향이 달라지고 어떤 그 주변에 어떤 패러다임이 어떤 전환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 캠퍼스의 내용은 어떻다 하더라도 내용은 소위 말해서 재밌어야 됩니다. 4, 5, 6학년 아무리 뭐 과학자 설명을 해줘도 저하고 재밌게 데리고 노는 거고 그런데 상징성이 있는 이런 어떤 분들이 와서 특강을 해주면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내용 괜찮다 하는 그래서 처음에 기조 강연식으로 어떤 한 분을 모셔서 특강을 한번 듣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원래는 2시간 정도 하면 좋은데 애들은 지겹잖아요. 지겨우니까 이제 애들이 집중하는 게 수업 시간에 45분 뭐 40분 요래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내용은 좋은데 또 교수법이 애들한테 또 재밌게 데리고 나오지는 못하니까 지루할 수가 있다.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해서 이제 베르누이 정의 뭐 이런 어떤 제가 이게 이제 제목은 뭐가 됐든지 내용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 정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단한 과학에 대한 호기심 불러일으키는 짧게 예를 들어 가지고 통 비닐 봉지 이런 게 있습니다. 비닐 봉지 이만한 걸 주고 이 통이 이만한 비닐 봉지 한 2m짜리를 주고 거기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봐라 합니다. 넣어봐라 하면은 이제 애들이 쉽게 못 불거든요. 그런데 한번 딱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간단한 거지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하나의 시작의 시간을 하는 식으로 해서 1시간 정도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탐방 이래서 우리가 향교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 황남초등학교 발명과학관으로 가면은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세팅이 돼 있고 이래 하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드론 입문, 코딩 교육, 뭐 과학쇼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샘스 선생님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짤 것이냐. 그러면은 오후 시간은 이분들이 와서 40분 간격으로 드론에 대해서 뭐 강당에 가서 아웃초등학교 드론을 가져와서 강당에서 드론을 한번 체험해 본다든가 아니면은 그쪽에 그 강우리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초, 평형 잡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본다든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드론에 대한 어떤 호기심 애들이 이제 여기에서 관심 있는 거는 드론이다, AI다, 그 다음에 코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후 타임을 시간표를 편성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소에 돌아오면은 이제 환영의 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체 관측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우리 신라 시대 때 별자리하고 지금의 별자리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어떤 가지고 이제 만원경을 가져와서 별자리 강사를 불러서 이제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별자리를 야광으로 어두운데 찍어가지고 보면은 자기가 만드는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좀 나가서 망원경을 가다가 목성이나 토성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어떤 별자리들을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간식을 줘야 되거든요. 간식을 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냥 뭐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이래 하는 것보다 우리 경주니까 경주빵이 많이 있으니까 이 경주빵 만들기 체험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오븐 기기가 있어요. 전기만 주면은 그 사람들이 들고 와서 하거든요. 들고 와서 하니까 이상복 경주빵이나 거기에 체험 시스템이 이동식이 가능하니까 그거 와가지고 이제 하고 저녁에 그걸 만들어 구워서 먹고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교육세요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 아침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이언스 현장 탐방 2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스마트 미디어 센터인데 미디어 센터에 가면은 지금은 이 미디어 센터가 어떤 용도로 되냐면 연구 R&D 위주로 이제 이 프로그램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하면 이분들도 학생들 캠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자기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R&D 하는 거는 그냥 시저 뚝배기를 보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거기다가 주제를 가지고 자기네들 장비를 가지고 뭔가 하나를 직접 간단한 거라도 동영상을 자기가 찍어서 만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만드는 거를 발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미래 기술이 여기서 어떻게 한다, 홀로그램은 어떻게 만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한번 시켜보는. 그러면 요때는 뭐냐면 거기에 연구진들하고 애들을 소그룹으로 나눠져 있대요. 한 5명이다 10명이다 이렇게 팀을 조를 짜줘 놓으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네들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20-30명 들어가 버리면은 개방을 못 하지만 한 5명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 자기네 일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얘들한테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개방을 해버리면 안 되고 그 연구진들이 참여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보는 체험 이외 프로그램을 해야 될 테니까 이거는 한번 그 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하자고 하면 우리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저도 제가 가봤으니까 고려하면은 충분히 어떻게 만든다,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너가 앞으로 이 과학자가 되려면 이쪽 분야 하면은 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를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빠졌지만은 이제 그 하이코 지하에 가면은 체험하는 이제 그 VR 존이 있거든요. 그래서 VR 존까지 해서 조를 짜가지고 요렇게 그 주변에 거기에 뭐 심지어는 시간이 남으면 대중음악 박물관도 또 있습니다. 대중음악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조를 짜서 거기서 활동 가능한 인원 규모로 소으로 다시 분산을 해서 오전을 A조, B조, C조 뭐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식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경주가 토대로 되니까 뭔가 어떤 우리 경주적인, 우리 지역적인 이런 어떤 게 뭔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이언스 현장 탐방 이래가지고 신라과학기술의 비밀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경주 사는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경주에 있는 과학이 세계적인 어떤 과학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는 어떤 적으로 해서 신라 역사과학관이 있습니다. 불국사 들어가다 왼쪽에 거기 가면은 이제 석굴암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그 뒤에 이제 진동 문제라든가 습기 문제라든가 밑에 물이 흐름으로 내려가지고 수증기 짜는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첨성대라든가 신라종이라든가 이제 그 다음에 별자리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후에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애들 이제 참가자 기억이 남아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애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다음에 친구들이 사귀어져야 돼요. 재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끼리 저끼리 다음 캠프 한다 하면은 친구가 사귀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오고 싶거든요. 거기에 이제 친구가 내하고 마음이 안 맞는 친구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안 오듯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엮어주는 기술로 이제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저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애들이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게 우리가 언론에도 노출하기도 쉽고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 나름대로 과학자로서의 나는 인생연법을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겠다. 나의 미래 기준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나의 이제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그려지면은 우리는 이제 이 결과물이 우리한테는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요번 과학 캠퍼스를 해봤는데 애들이 반응이 이런 것이 나왔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저거 했다. 이래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홍보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지만 다음에는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서 더군다나 인터뷰를 한다는 거 이래 했을 때 동영상일 때는 너무 좋다. 왔는데 내가 경주 사람으로서 경주 학생으로서 진짜 신라 천년의 어떤 과학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진짜 경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담아내므로 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수집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음에 홍보하는 이런 쪽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저걸 하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에 이제 저거 해서 수료식하고 수료증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애들 이제 한테 저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심지어는 이제 이런 어떤
호기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잖아요. 과학인데 지금 제가 오늘 애들 데리고 하는 그 캠프, 울릉도 애들 캠프 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세종기지, 북극기지, 남극기지, 뭐 그다음에 피지 이렇게 세 개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 키오스트가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요번에 캠프는 울릉도 독도해양과학기지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서 애들 45명 데리고 나왔었거든. 그러면 거기하고 연결되니까 언젠간 얘들한테 남극을 한번 보내주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공모를 하면은 애들 이제 참가자를 받아서 남극기지나 이런 데 어떤 기지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관을 하기 때문에 TO를 한 2명 정도 다 하려면 우리 과학시민 캠퍼스에도 거기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뭔가 어떤 희망을 주고 뭔가 우리가 과학시민 캠퍼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남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특화된 이런 것들이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욕심 같아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지도사들, 이제 학교에 가면 전교사, 1급 전교사, 2급 전교사가 있듯이 청소년 지도사들 같은 경우는 1급, 2급, 3급 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청소년 지도학과를 나와서 청소년 전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하면은 국가 공인제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부모들은 뭘 저거를 원하냐면은 2박 3일 동안 뭘 원하냐면 어떤 사람이 멘토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거 하려면은 포항공과대학교 애들이 이제 여기 와서 봉사를 하면 최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캠프에 포항공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캠프에 멘토링 역할을 한다. 아니면은 카이스트의 학생들이 온다. 서울대학 학생들이 온다. 이제 이렇게 세 개 학교가 온다 하면 여기 기대치는 확 올라가거든. 부모들이. 그래서 이제 대전에 카이스트에서 하는 캠프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이 좋은 것보다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같이 2박 3일 캠프를 한다는 그 자체가 기대감이 있어서 거기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국대학교는 좀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보내려고 그래요. 애들 골동들한테 왜 얘들은 꿈이 뭐냐면 무조건 서울대학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조사를 해보면은 동국대학교 한번 견학 가보려고 하면은 미쳤나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3학년 되면은 동국대학교 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어려운데도 이제 현실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다면은 포항공대가 가까이 있으니까 포항공대 학생들하고도 연결을 해서 하면, 근데 이 친구들이 오기는 와요. 근데 이 페이가 비싸요. 걔들은 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여름 방학 때 되면은 뭐 이렇게 많이 있던 저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풀어가야 될 과정.